제가 소개받은 서창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좀 무대 울렁증이 좀 심해가지고 좀 나중에 연주할 적에 좀 실수가 있더라도 좀 너그럽게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그 김용일 간사님이라고 그러네요. 제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만 조금 뭐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서울고등학교 이제 그 기타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기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대학에 들어가서는 한국 외대 무역학과를 들어갔는데 다른 그 동기들이 기타과를 다니냐 한국 외대 그 정도로 맨날 기타 들고 다니면서 기타 많이 치고 그래서 클래식 기타 동아리 그 치연이라는 동아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먹고는 살아야 되기 위해서 그 광고계에 이제 쭉 있다가 한 2005년부터 다시 또 클래식 기타를 좀 잡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사사도 받고 최근에는 그 분당에 있는 성남 아트센터 클래식 기타 마스터 클래스를 수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경희예술제에서 이제 합주하는 거고요. 77년도 군대 가기 전에 그 옛날에 한국일보사 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같이 이제 조인트 리사이틀이라고 그러죠. 둘이 같이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 음악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뭐 서양 음악, 그러니까 소위 클래식 음악의 역사를 뭐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이제 내용이 많겠습니다만, 기타가 어떻게 이 클래식 음악에서 좀 역할을 했고 기타에 관심 있는 좀 작곡가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악의 3요소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원시인들이 완전히 구석기 시대 이때에 그 사람들이 뭐 돌멩이라든가 북을 가지고 둥둥둥둥둥둥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춤추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악기라는 거는 음정이 있어야지 이제 악기가 됩니다. 이제 물론 타악기도 뭐 악기라고 합니다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게 음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악기의 등장이 BC 한 6만 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인류 최초의 악기는 뭐냐면 늑대의 호루라기라고 이렇게 그 별칭이 붙어 있는데,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양뼈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이제 양뼈에 이렇게 구멍에 이제 그 뼈 속에 비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음정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인류 최초의 악기라고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이 이제 마지막에 나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음을 하다 보면 잘 어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듬, 선율, 멜로디, 화성, 이게 이제 음악의 세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악보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그래서 뭐 원시 시대든가 쭉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성악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할 적에 스승이 하는 거를 그냥 외워서 전래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악보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 그 캐톨릭 사제들이 이 악보를 이제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뭐 하다 보면 뭐 자꾸 까먹고 하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거의 최초의 음표라고 해 있는데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그 줄이 4개입니다. 5손 악보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줄이 4개로 해서 음의 높낮이만 이렇게 이제 그 돼 있던 거를 기도 다레조라는 이 사람도 이태리의 그 사제입니다.
사제가 그러니까 한 11세기 세기로 보면 한 11세기 초에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걸 이제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손악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제가 라틴어입니다. 이게 제가 뭐 라틴어를 몰라서 우트 켄톨락시스 뭐 레조나레 피브리스 미라 게스토룸 파밀리 또룸 솔베 볼루티 라비 레아툼 상테 요하네스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의 시종들이 마음껏 너의 공적을 노래하게 하라. 그들이 더럽혀진 입술에서 모든 제약을 없애고 오 요한이시여 이런 이제 말인데 라틴어로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웃은 그 도미누스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이제 도레미파솔라시 그 다음에 다시 도로 돌아가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음악의 교육이 그런 체계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캐톨릭에서부터 나왔죠. 근데 그 음악이라는 게 무슨 뭐 꼭 그 캐톨릭만 전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 이제 세속에서는 음유 시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말하면 한량이죠. 뭐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프랑스 말로는 뚜르바도르라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목동 이런 사람들이 이 기타의 전신이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루트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비슷한 악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 원래 발상지는 중앙아시아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루트 악기 그 다음에 비올, 바이올린, 그 다음에 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음유 시인들이 그 바이올린을 갖고 다니면서 뭐 양을 치다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좀 지금의 바이올린보다는 좀 원시적인 상태였겠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맥주가 있는데 기네스 맥주. 요게 아이리시 하프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관현악에 있는 하프는 굉장히 크지만 아이리시 하프는 이렇게 조그맣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대중들의 음악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타가 이제 지금 현재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악기 중에 두 번째고 첫 번째는 피아노입니다. 피아노인데 여기 왜 지금 클래식 기타가 없느냐? 전부 다 뭐 엘렉 기타, 통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클래식 기타는 한 20%도 안 됩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 엘렉 기타 뭐 낙원상가 가시 보면 저 클래식 기타는 저 구석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타에 전부 다 그 기타 쪽의 악기가 그 많이 연주가 되는데 요 피아노하고 그 2등 요 기타는 크게 악기를 대별해 보면 선율 악기하고 화성 악기로 나눠지는데 화음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악기죠. 다른 악기들은 관악기는 한 음밖에 못 내지 않습니까? 이거는 화음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연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피아노는 오르간에서부터 맨 처음에 이제 피아노가 나오기 전에 그 성당의 교회에서 이제 그 오르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합시 코드라고 해가지고 그 철사줄에다가 꽁의 발톱이 이렇게 해서 꽁의 발톱으로 짱알짱알 이렇게 해서 하던 것이 이제 피아노 포르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아랍 쪽에서 있던 그 우드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 좀 이따 이제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랍 사람들이 8세기 초
709년부터 그 스페인의 그 이사벨 여왕이 다 그 아랍 사람들 쫓아낼 때까지 1492년까지 한 700여 년을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그쪽을 그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기네들 악기를 가져가서 스페인에서 이제 지금의 형태로 점점 발달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저쪽에 아랍 쪽으로 해서 저쪽에 터키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유럽 중앙으로 이렇게 전파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기타를 지금 이렇게 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약 그 9세기에 그 스투트가르트 시편이라는 그 책이 있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루트라는 악기가 옛날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그때 그냥 그 아주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첼로도 하고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던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잠깐 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배를 하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지역을 많이 그 700년 가까이 지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이렇게 악기가 전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루이 14세 태양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루트라는 악기가 그래서 태양왕 루이 14세는 본인이 발레를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나가가지고 발레를 하는데 이 궁정 악사들이 루트를 가지고 반주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바로크 시대 후반에는 테이블에 보면 기타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루트랑 기타랑 같이 공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가 점점 발전됐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제 뭐 백파이프 그래가지고 이 세속에서는 귀족들은 이렇게 하고 이게 좀 천민들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백파이프라고 이렇게 빽빽빽빽 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춤을 추고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왜 갈릴레오 그래도 저 지구는 돈다는 저 이태리의 갈릴레이가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여기 튀어나오냐? 이분의 아버지 빈센조 갈릴레이하고 아들 미켈란젤로 갈릴레이가 루트를 치던 사람이에요. 루티니스트.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음악을 갖다가 자식을 음악을 하려면은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그 당시에도 돈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루트 치는 아들을 먹여 살리려니까 뭐 힘들다 그런 그 편지가 발견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에 루트를 많이 쳤는데 그때 루트 치는 사람을 뭐라고 하면 루티니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루시어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현악기 제작가를 지금도 루시어라고 부릅니다. 바이올린을 만들든 첼로를 만들든 만돌린을 만들든 그걸 만드는 제작가들을 루시어라고 합니다. 루트에서 나온 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음악 교육의 정립으로 이제 말씀을 또 풀어보겠는데 음악 그러면 뭐 오스트리아 아니냐? 음악 교육이라든가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런 고전적인 음악이 정립되기 전에는 이탈리아에서 이 캐톨릭 그래서 안토니오 비발디가 이렇게 나옵니다만 안토니오 비발디도 원래는 사제였습니다. 근데 사제라서 미사 집전을 안 하고 자꾸 뭐 음악회나 하고 그러니까 교양청에서 벌칙을 내렸어요. 너는 미사를 하지 마. 근데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죠. 미사 안 하고 뭐 맨날 음악에만 그게 한데 그래서 한참 잘 나가다가 이 비발디는 말년이 굉장히 비참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페라가 그 당시에도 성행을 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 넘어온 하세라는 작곡가가 나폴리 지방에서부터 이제 상당히 성공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베네치아 밑에 페라라는 곳에서 자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자기가 다시 한번 좀 내 그 작품을 성공시켜 보겠다 해서 미리 선투자를 했어요. 오페라 그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무대라든가. 그랬는데 거기 페라라 그 지역을 담당하는 추기경이 이 비발디의 그 성악 여제자랑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상하게 하더라. 요즘 같으면 카더라 하는 소문에 의해 가지고 너는 그 사제라는 놈이 말이야 여자자랑 그런 스캔들이나 일으키고 너 오페라 못해. 그 관할 지역이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빚을 지게 돼서 그 굉장히 비발디를 좋아하던 옛날에 합스부르크 왕국, 오스트리아, 독일 이쪽을 하던 거기에 카를 6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와라. 그랬거든. 갔는데 요즘처럼 뭐 덜렁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몇 달 걸려서 갔는데 가자마자 카를 6세가 병환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막말로 낙동강 우리하게 돼가지고 비발디도 거기서 비엔나에서 객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근데 연고가 없는 객사가 돼서 빈민장례를 지내서 지금도 뭐 묘지도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태리 사람들인데 아르칸델로 코렐리라든가 스칼라티 이런 사람들이 바이올린, 코렐리는 바이올린, 그다음에 스칼라티는 이제 합시코드의 그 피아노 음악 교육을 정립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음악의 아버지라 그러죠. 음악의 아버지. 이분이 이제 루트 조곡을 작곡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루트가 아니라 루트 소리가 나는 이런 합시코드입니다. 합시코드를 위해서 그런 작곡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엄청난 작곡을 굉장히 많이 했죠. 1126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웬만한 작곡가들은 100개를 작품 번호가 100번을 넘기기 힘든데 1126번이 있고, 이 음악 작품뿐만 아니라 뭐 그 자식도 완전히 다산입니다. 첫째 부인은 사촌 누나였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유럽에서는 근친끼리 결혼하는 게. 근데 사별을 하고 둘째 이제 안나 막달레나라는 그 여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이 굉장한 진짜 그 봉사를 합니다. 옛날에 악보를 전부 필사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두 부인 사이에 자식을 20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3명이 다시 작곡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그다음에 모차르트. 이건 뭐 신이 내린 인류에게 내린 선물이다 할 정도로 엄청난 그 천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가운데 그림에 요 기타 밑에 조그만 아이가 있죠. 요게 어릴 때 모차르트를 실제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모차르트 가족인데 그 누나 마리아 안나 모차르트라는 건데 누나도 상당히 재능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여자가 그 음악가로 성공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여자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르난도 소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작곡가 겸 기타리스트인데 이 모차르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에 있어서의 그 고전 양식을 완성한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그 파리에서 죽었는데 파리 그 저 국립묘지에 있는 요런 그 조각 기타를 들고 있는 그런 묘지고. 자, 그 다음에 베토벤을 빠뜨릴 수 없겠죠. 베토벤과 기타는 유명한 말이 기타는 작은 오케스트라다라는 이제 베토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것은 어떻게 추정이 되냐면 마우로 줄리안이라는 그 이탈리아의 기타리스트 겸 첼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베토벤 그 7번 교향곡이 있습니다. 이건 부제가 없는 뭐 영웅 운명, 합창 이렇게 이제 부제가 있는데 이거는 없지만 없는 것 중에서는 제일 많이 연주되는 곡의 7번 교향곡을 이제 초연할 적에 첼로 수석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니까 이 사람이랑 그 친분이 깊었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다. 기타를 치는 거 봤더니 이거는 뭐 오케스트라만큼 음량이 작다뿐이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파가니니 이 사람은 그 바이올린의 귀재 꼭 어떻게 여기 보면 꼭 귀신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머리도 귀재라는 말이죠. 귀재. 근데 이제 기타도 엄청나게 잘 쳤어요. 그래서 파가니니가 가지고 있던 이런 저 기타인데 옛날 기타인데 요 그 헤드라고 그러죠. 줄감개가 있는 그 부분이 그대로 이제 요거를 베껴서 이 에릭 크랩톤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에릭 크랩톤이 치던 그 펜더 기타에 요거랑 그대로 요게 온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슈베르트 가곡의 왕이라고 그러는 슈베르트가 있는데 슈베르트가 굉장히 나중에 가난했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싸워서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저 비엔나의 그 사립 초등학교 교장이었는데 처음에 그 슈베르트도 음악 선생을 했답니다. 근데 슈베르트의 재능이 그냥 무슨 뭐 초등학교 음악 선생 할 정도의 재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는 여기 뭐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완전히 자기가 가난을 그냥 짊어진 거죠. 그래서 그 뭐 피아노 살 돈이 없어서 기타로 작곡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슈베르트가 갖고 있던 기타가 어떤 거였다까지도 편지에 있어서 증명이 됐고, 그래서 가곡을 할 적에 이렇게 기타로 반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기타가 들어간 실력도 작곡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고전에 관한 음악가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프레드릭 쇼팽이라는 쇼팽, 이 폴란드 사람인데 왜 쇼팽이냐? 이거 프랑스 말 같지 않느냐? 사실 프랑스 이민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폴란드로 이민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녹톤이 굉장히 유명하죠. 녹톤이라는 것도 엄격히 말하면 이 아일랜드의 작곡가가 이제 이렇게 했던 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당시에 그 낭만 시대의 이 쇼팽의 영향은 엄청나서 프란치스코 따레가 아람브라 궁전의 회상으로 유명한 이 따레가의 영향, 이 따레가한테 영향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쇼팽 같은 아주 짤막짤막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이게 스페인 악기다 보니까 남미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남미에 이제 엄청 해서 이 사람은 파라과이의 어거스틴 바리오스라는 사람인데 하도 유명해서 우리 같으면 신사임당 같은 존재죠. 이 5만 원 그 페소에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 뭐 지금 시간상 요 간단히 그래서 많이 그다음에 기타는 또 대중문화에도 많이 하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치는 악기의 두 번째다 이거죠. 그래서 영화 음악에 디오토 여기 카바티나라는 기타 곡이 오리지널로 해드렸고 비틀즈의 곡에도 뭐 비틀즈는 완전히 지금 이제 어떤 그 고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틀즈 뭐 예스터데이라든가 헤이 주제에 관한 주제의 변주곡도 있고 뭐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뭐 우두두두 그냥 막 주막한산으로 넘어갔는데 하고 이제 제가 저 기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필트인데요. 자, 처음은 이제 영국 음악부터 해서 우리 박수로 다 먼저. 기타는 이게 자꾸 저 음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언제나 하기 전에 음을 맞춥니다.
자, 이게 저 박수는 단막이 다 끝나면 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저 스코틀랜드 민요인데 들어보시면 등대지기요. 자, 영국의 마지막 곡이 이제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 자, 다음 곡은 그 기타 하면 이제 많이 그 유명하죠. 이제 그 사랑의 로망스. 이게 원래 그 영화 음악으로 금지된 장난이라는 그 영화에 이제 들어간 곡인데, 자.
다음 곡은 그 페르난도 소르의 연습곡인데 연습곡이 이분이 한 뭐 120곡 넘게를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그 요것도 이제 부제는 월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잔잔한 이제 달빛이 비치는 거죠. 그리고 예, 다음 곡은 나레가의 라그리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눈물입니다. 눈물.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좀 슬픈 멜로디가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곡은 이제 그 유명한 아람브라를 쳐보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할 것 같고 지금 오솔로메는 빼고 라팔로마만 하겠습니다. 또 어떤 거는 이제 줄을 내려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있어서요. 그러면은 시간을 보면서 지금 합니다. 브라질의 그 초로라는 그 춤곡이 있습니다. 그 초로 멜로디에서 종소리라고 이제 그냥 부제가 돼 있는데 이게 그 성당에서 종이 땡땅 치는 그런. 아니 또 있습니다. 예 예. 두 개 곡은 이제 줄을 내려서 치는 거고 그래서 다시.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는 뭐 아시다시피 20세기 초에는 그 세계 5대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고 그래서 그 기타도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었고 좋은 그 작곡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할 수 있는 그 훌리오 사그레라스라는 사람의 소품인데 이제 마리아 루이사
클래식 기타를 아는 사람이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그다음에 알로하웨이 알로하웨이 이제 릴리오 칼란이라는 그 하와이 왕국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에다 합병되기 전에는 그 마지막 여왕이죠. 여왕이 이제 그 가사 내용 보면 좀 슬픈 내용이지만 자, 오늘의 마지막 곡은 그 찬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